안녕하십니까. 박상규의 직설 6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합니다. 집권 초기에 불거져 나온 좌파들의 내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. 집권까지는 일사불란하게 단합했지만 막상 권력을 잡자 요직을 둘러싸고 서로 물고 뜯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먼저 대통령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첫 민정수석에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 주간 경향이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 변호사가 검찰개혁이라는 이재명 정권의 큰 기조에 부적합하다는 추미애와 윤석열 정부 검찰과 사사건건 맞섰던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, 그리고 경찰 출신의 황운하, 또 이들에게 동조하는 개딸들이 거센 반대 의견을 분출시킨 직후에 이루어진 보도였습니다. 보통 이런 비리 보도는요, 야당,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그 보수 성향 언론 매체들이 제기하는 게 상례죠.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. 이번 보도는 이 좌파들의 대표격인 경향신문의 자매지죠. 주간 경향이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고, 좌파 계열 매체들이 잇따라 받아 썼다는 점에서 좌파 내부의 자중질환, 즉 오광수의 대통령 민정수석 기용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고요. 저도 100% 동감하고 있습니다. 이 보도의 주요 내용은 오광수가 검찰에 재직할 때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. 이 제보는 오광수의 친구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오광수의 아내 홍모 씨가 20년 전에 남편의 친구에게 경기도 화성 신동에 있다는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고 하는데요. 주변에서는 검사장 별장으로 알려진 집과 대지였다고 합니다. 홍 씨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자신이 요구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이 남편의 친구와 썼는데, 이후 양측의 관계가 틀어졌고 홍 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집과 땅을 돌려받은 뒤에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. 당시 오광수는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고, 따라서 이 재산을 마땅히 공개해야 했지만 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주간 경향이 있었어요. 오광수는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언론에 두루 밝혔지만, 이재명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 대통령 이재명이 좌파 일각의 낙마 공세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동기를 감싸고 있다고 봐야 하죠. 또 이 대표적인 좌파 매체인 뉴스타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수십억 상당의 땅과 건물, 아파트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위 실장과 가족은 서울과 수도권의 땅, 상가, 주택, 오피스텔을 사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주장입니다. 위성락 실장이 이 친북파로서 친북, 소위 자주파의 거두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대립하고 있고, 이로 인해 지금 외교 장관 등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. 또 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친미 동맹파의 중심이 이 위성락 실장이라는 점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강경 좌파들의 준동으로
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렵사리 통화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위성락 실장으로 보이는데, 위 실장에 대한 이런 좌파 내부의 강경한 공세에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향후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편 이재명 정권 탄생의 언론계 1등 공신 MBC죠. 이 MBC가 희한하게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병기 부부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어요. 누군가 녹취록을 통째로 제공해서 이루어진 소위 특종 보도입니다. 김병기의 부인이 2014년에 국정원 7급 공채에 응시해 거의 다 합격을 했다가 신원조회에서 떨어진 이 아들의 취업 청탁을 당시에 국정원 그 핵심 간부에게 전화로 해서 결국 관철시켰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. 김병기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당시에도 국회 정보위원이 될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정보위원이 되면 국정원을 발 아래 두게 되죠. 그 이후에 김병기는 민주당의 국정원 이 국회 정보위 간사까지 지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전화 청탁을 받은 국정원 측 결국 넉 달 뒤에 김병기 아들을 김병기만 뽑을 수 없다고 말한 게 녹취록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경력 공채로 선발해서 지금도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자, 김병기 아들의 신원조회 탈락 사유가 대마초를 몇 번 흡입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.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변명과 아주 비슷한데요. 어쨌든 김병기는 이게 자신을 죽이려는 내부 음모라면서 즉각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자, 막강한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좌파들의 이전 투구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. 이 공작의 대가로 알려진 김병기는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전합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온 날 이것들 봐라, 한 달만 기다려라고 겁박했던 자입니다. 한편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의 민주당 의원 오세희가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게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어제 8%에서 9%가량 폭락했습니다. 오세희는 일요일에 2번 대형마트가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.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는데요. 이 이후에 바로 증시에서 이 대형마트들 주가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. 경제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.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늘도 희망을 잃어버리신 보수 우파 여러분, 힘을 좀 내십시오. 싸움이란 게요, 꼭 우리가 잘해서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.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